아유, 또 오늘 또 실물을 가지고 신문이 아니라 실물을 가지고 같이 이 구독자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그런 일반적인 절차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허용한다면 또 사례들 등도 소개는 하고 싶은데 또 당사자들이 또 있어서 그냥 함부로 또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서 함부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형사 사건에는 지금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는 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이 있어요. 인지. 그러니까 현장 출동해가지고 딱 보고 뭐 이렇게 현행범 체포하고 막 이런 거 인지라고 보시지. 인지. 물론 그것도 이제 누가 신고해서 사실상 고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인지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뭐랄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명예훼손이 됐다든지 뭐 또 절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고소권자의 이제 고소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고소사건이 사건 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고소도 많습니다.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과연 얼마만큼 어떤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건에 임하죠.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는 항상 이제 녹음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건 처리함에 있어서 상담 내용을 전부 다 뭐 기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이제 참조를 좀 하려고. 근데 실제로 녹음 들어가면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 일단 이제 그 구성 자체를 다 원활하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인지 사건하고 인지, 그 다음에 고소 사건, 고소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고소 사건은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건 민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소장을 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소장 제출주의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소도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찰서 같은 데 보면은 고소장 양식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소장에는 뭘 넣어야 되냐? 뭐 소장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해서 인적사항을 다 적습니다.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게 키포인트고 핸드폰 번호 뭐 4가지만 적으면 되죠. 직업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직업은 뭐 없으면 무직이죠. 그다음 피고소인의 그 주소를 잘 적어야 됩니다. 잘 적어야 되고 핸드폰 번호를 또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를 경우도 있죠. 모르면 모른 대로 안 적으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은 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알고 있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피고소인 소환하고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를 적었으니까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을 쫙 적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실을 말하시오. 우리는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사실과 두 번째 증거, 그 다음에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서 이것은 어느 법에 위반돼 형법 몇 조에 위배되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소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범죄 사실을 쫙 적습니다. 1번, 2번 쭉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어렸을 때 육하 원칙 배웠잖아요. 육하 원칙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였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만 익숙해져도 문장을 법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또 뭐 다 뭐 일시장소 다 빠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장소 빠지면 안 되죠. 왜? 범죄 사실이 특정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또 뭐 유죄가 됐을 때는 이 고소장이라고 하는 게 검사님의 공소장의 기초가 되잖아요. 다들 조사해 보고 이제 좀 고소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일단 이제 범죄 사실을 쫙 적습니다. 적고 나서 다음에 뭐 고소 취지 이 사람을 뭐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을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고소하는 이유.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뭐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진술조서 이런 걸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지만 왜 했느냐 이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고소한 사람의 고소 이유를 듣고자 하죠. 왜 고소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이유 있게 하는 고소 이유를 잘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는 뭘 적을 것 같아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를 좀 적어야겠죠. 이러이러한 관계였는데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업무를 요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증거로서 아까 민사사건에서는 원고 피고하는 민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뭐 갑이라고 써요, 을이라고 써요. 갑 몇 호증 이렇게 쓰죠.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뭐 다시번호 갑제 2호증 2, 3 이렇게 적고. 근데 고소장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제 1호증부터 해서 증제 15증까지 쭉 해가지고 그것도 예쁘게 박스를 쳐가지고 증명 취지까지 적어주면은 이제 고소장으로서는 아주 잘 쓴 거죠. 그리고 일단은 나중에는 날짜 써요, 안 써요? 쓰고 날짜 2025년도 뭐 9월 뭐 5일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고소인의 뭐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뭐 변호사 누구 하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뭘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성북경찰서 뭐 귀중 이렇게 이제 쭉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부지런한 수사관은 한 며칠 내에 전화 오죠. 누구한테 먼저 전화 와요? 고소인한테 먼저 전화 와요? 피고소인한테 먼저 전화 와요? 고소인한테 먼저 전화 오죠. 그래서 대충 이제 물어보면서 날짜 조율을 하죠. 이때 이제 변호사도 이제 조사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가능한 시간을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출두해서 한 내용이 많은 사건은 온종일 하고 오전 오후 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적으면은 한 3시간 하고 더 적으면은 1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 정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1시간 반 정도는 좀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변호사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사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불러요? 피고소인을 이제 소환한다. 이제 소환 부를 소자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셔 해가지고 하는데 상대방도 이제 그러면 상대방 변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변호인이 국선도 될 수 있고 사선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석해서 조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1차적으로 이건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유죄다 무죄다 혐의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옛날에는 경찰이 말이에요. 경찰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경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서류도 아주 굉장히 잘 씁니다. 검찰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잘 다루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옛날에는 혐의 없음이라고 사실은 송치하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 없음 해놓고 당사자한테 이제 그 사실을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검사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도 역시 무혐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 봐야 된다. 해가지고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서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겠죠. 경찰에서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럼 당사자가 다시 재소환 당사자를 다시 고소인을 다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도 같이 동석해주고 진술 보조를 해주는 수가 있죠.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유죄 취지로 뭐 송치 의견으로 그 부송치 의견이 아니라 송치 의견으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의 검사가 일단 이제 보고 유죄라면은 이건 좀 약하다, 범죄가 약하다 하면 구약식이라고 해요. 약식 명령 청구를 하죠. 검사가 지금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는 청구권자 원고죠, 원고. 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원고로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럼 법원에서 약식 명령 벌금 뭐 검사가 청구한 대로 뭐 벌금을 하든지 또 상향 조정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판사가 말이에요. 판사가 그러면 이제 이거 약식이 아니다, 이건 정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재판정에 부를 수도 있어요.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피해자가 이건 벌금 정도다 하면은 또 피해 회복을 다 안 하고 뭐 그냥 땡 쳐버릴 수가 있죠. 피고소인이.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해놓은 데 대해서 그 피해자 쪽에서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피고인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범인이 그 정식재판 청구를 합니다. 이건 무죄를 주장한다고. 근데 이때 이제 그 피해자의 그 변호사는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의견서에 가지고 정식재판에 직권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뭐 사기친 거죠. 돈 빌려 가지고 뭐 이자는 많이 주겠다 해놓고 안 갚는 사건인데 또 뭐 수사기관에서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했는데 실실 웃고 그냥 아이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돈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까지 했으니까 못 준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뭐랄까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정치재판에 이제 회부를 했는데 정치재판을 해달라는 그 직권발동 촉구를 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안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피고인 정치재판 청구를 했어. 무죄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근데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그 공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뭘 했겠어요? 이제 검사가 증거를 대야 되죠, 그것은.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인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인하고 고소인은 피해자고 또 참고인 그 수사기관에서는 목격자나 뭐 이런 사람을 참고인이라 하죠. 그 사람들 2명이 있었는데 그 고소인하고 합쳐서 3명이 같이 이제 그 법원에 증인으로 이제 그 출석하게 됐어요. 3명이 많죠. 막 해가지고 저한테 또 물어보죠. 뭐 이렇게 변호사님 같이 좀 뭐 재판정까지 좀 같이 가 달라 해서 같이 이제 가까웠고 뭐 하니까 따라가 드렸는데 3명 다 그냥 제대로 말을 해가지고
증인 여비로 뭐 어느 정도는 또 받죠 또. 예? 그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하라고 하면 꼭 나가세요. 나가서 정확하게 해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 자기가 정치재판 청구해가지고 자기가 법정 구속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소장 이제 쓰고 어디 무슨 경찰서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너무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돈 빌려갔다가 두 달 쓰고 주겠다고 한 사람이 이자만 한 번 주고 또 그 반환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은 3천만 원의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이 사람은 계속 전화만 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잘 아는 지인 할머니인데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고소장을 써서 수사기관에 갔었는데 뭐 그냥 돈을 고소장만 안 썼어도 자기는 돈 줬다 이런 말도 하고 막 좀 지금 와서는 내가 돈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해봤자 나는 벌금밖에 안 나온다 뭐 살지도 않는다 이 돈 가지고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나 괘씸하고 해서 저도 도와준다는 셈치고 그래도 이제 돈이 약해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검사는 또 뭐 구약식하고 있어 벌금밖에 그러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해요. 근데 그 벌금이 꽤 과다했었던 것 같아. 한 2천만 원 됐을까? 그러니까 정치판 청구를 한 거예요. 무죄도 자기 사기 아니다는 거죠. 사기라는 것은 뭐예요? 편취 의사 차용금 사기잖아. 이건 차용금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누구로부터 얼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실 웃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 거고 자기는 변제 의사도 있었고 능력이 좀 부족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뿐이지 자기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다. 야, 그 사람은 이 피해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해먹었을 거.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그 사람 나라는 이제 지인 변호사를 아니까 거의 뭐 수임료도 그냥 아주 거의 저렴하게 해서 그냥 해드리는 거죠. 변호사 문턱이 뭐 높아서 뭐 변호사한테 부탁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지인 차원에서 더 도움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했더니 아까 뭐라 했어요? 법정 가서 우리는 정치판 청구 못한다고 피해자는. 근데 피고인 쪽에서 정치판 청구를 했어. 무죄 취지라든지 벌금이 너무 세다든지 이거거든요. 했더니 이제 그러면 검사가 일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소장 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참고인의 진술서 같은 것을 제가 다 보조를 다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문답식으로 하는 거야. 이러이러 그리고 나서 문을 다 질문을 적고 밑에 답은 자기 그 자필로 쓰라고 하는 거죠. 왜?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세 명이 전부 다 그 법정에 가서 진술해가지고 나중에 아니라 아예 법정 구속돼 있더라니까.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제 살고 있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재확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고소장 제출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이 불복해서 뭐 하겠어요? 항소. 이제 자기 이제 뭐 항소장 제출하고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또 뭐 사업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고 옛날에 민사 재판도 했나 봐요. 판결문 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그 민사나 항소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형사는 그게 아니에요. 판결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도 아니야. 판결 선고한 날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2주 지나가지고
항소 기각됐어. 각하로 하지 않던데 항소 기각됐어요. 7월 7일 날인가 그게 했는데 한 7월 한 25일 아니 7월 21일 날인가 뭐 해서 항소장을 냈으니까 참 웃기죠. 만약에 7일 내에 항소를 했다면 항소는 적법한 거죠. 그리고 항소 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혹시 알아요? 그 기록 적고 통지가 받은 날로부터 20일인가? 이런 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천재라고 그래. 항소심에 그러니까 이제 항소장은 1심에다 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항소법원에 이제 기록이 다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통지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고 나서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일의 기간이 길지만 않아요. 짧지만 않은데 또 뭐 여러 가지 해찰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걔는 이제 항소도 못하고 아마 계속 어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중앙지방법원이니까 서울구치소예요. 그것은 의왕에 있는. 근데 거기는 기결수가 있는데요, 미결수가 있는데요. 미결이에요, 미결이라고. 그러니까 기결 때까지 거기서 이제 변호인 선임하면서 접견하면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교도소 가죠. 그 사람은 교도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기 실형 한 6개월 정도나 뭐 8개월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형이라는 게, 형을 해야 된다는 게 양형, 당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재판 청구 그걸 뭐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뭐 기간이 뭐 다 뭐 도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사건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또 판사가 또 정치만 해봐 안 해줬구나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한테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그러면 코치 다 해드리고 가면 뭐 증인 예비도 뭐 드릴 거니까 잘 받아서 쓰시라고, 피해 회복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죠. 그 사람 뭐 아까 그 항소하고 상고를 못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유죄로 가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소인은 그러면은 그 피해자, 고소인의 피해자 대리, 고소인이 피해자죠. 피해자 대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항소 상고 때 의견서도 한 번씩 써가면서 엄벌에 처해달라, 그리고 합의도 서로 이제 그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고. 두 번째, 어떤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났어. 검사 무혐의 나가지고 불송치 의견으로 그거 올렸는데 거기다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이제 그 내려 보냈어, 보안 수사. 그래도 이제 다시 올렸는데 결국은 검사가 무혐의로 혐의 없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이유서를 써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 고소인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총 6심입니다. 6심. 자, 피해자 1심 뭐라고? 고소. 경찰이 고소. 자, 경찰이 첫 번째 결정, 불송치 결정. 자,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이 없다는 게 웃겨. 그러면 이제 뭐 피의자에 해당한 사람은 절절을 뭐 계속 끝까지 떨고 있어야 돼. 근데 역시 이제 2심에 해당하는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가 뭐 한다? 그렇지, 보안 수사도 하고 했는데도 별것 없구나 해서 아까와 같이 이제 뭐 기소도 할 수 있지만 구약식 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정치재판 청구가 저쪽에서 해가지고 그냥 깜빵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제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혐의로 이제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불기소 처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는 뭐가 있냐면 기소유예, 죄는 되지만 이거 한번 봐준다. 그 다음에 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거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피해자는 뭐 해야 돼요? 고등검찰청에
항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몇 심인가 그러면? 자, 경찰, 검찰, 고검 3심이죠 벌써. 네. 여기서는 이제 항고에 대해서 항소가 아니에요. 네. 검사는 판결 내리는 게 아니야.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항고 기각이 나오고, 항고하는 기간은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항고 기각은 좀 빨리 나와. 같은 편이라. 검찰이 한 걸 검사가 고검 검사가 그래 공소 제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재정 신청 법원에, 고등법원에. 예컨대 뭐 서울 같으면은 예컨대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 냈다. 두 번째 북부지검으로 가겠죠. 북부야 그게 마들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불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서울 고검이지. 서울 고등법원. 그 다음에 서울에는 뭐 고검이 서울 고검밖에 더 있어요? 거기 없죠. 지검이나 지법은 5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동서남북 있죠. 동서남북 중앙 5개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빨리 결정해. 한 달 내에. 주로 항소 기각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면 기각 통지서를 항소 기각에 대해서 항소 기각 이유서가 나오잖아요. 이유서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내에 재정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 10일 내에 돼. 10일 내에. 1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꼭 여기서 서울 고검에다 한다고 사람들은. 뒤에 안 내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를 하라라고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재정 신청이에요. 그리고 항고하고 다른 점은 항고는 항고장 내고 항고 이유서는 뭐 나중에 내도 관계없어. 기간 제한은 없어요. 항고장만 30일 내에 하면 돼. 근데 항고 이유서는 뭐 6개월 후에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대개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요. 언제까지 좀 해달라. 근데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근데 재정 신청은 법적으로 10일 내에 해야 된다고. 10일 내에 재정 신청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광고하는데 재정 신청 이유서를 확실하게 적어내야 돼. 근데 아마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사 기록이 다 넘어갈 거니까 아마 증거를 이제 증거 목록만 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데 1년 걸려. 원래는 3개월 내에 처리하라고 하는데 1년 걸리는데 법원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간 예가 극히 드물어요. 기록만 보고 이제 하고 거의 8개월 내지 10개월 혹은 1년 돼야 결정을 내려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거냐? 대법원에 재항고가 있어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런 사건들을 꽤 많이 해봤는데 재정 신청 인용률과 재항고율이 좀 낮아요. 낮고 그 다음에 절차가 근데 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거죠. 재정 신청 다음에 재항고는 3일 내에 해야 돼요. 웃기죠? 3일 내에 해야 돼요. 그거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유서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결국 뭐 재판받을 권리를 전부 다 침해해서 그게 법리 오해다 뭐 이렇게 나가요. 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근데 대법원에다가 할 때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법률 위반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 청구권을 위배했다 뭐 이런 거. 왜 재판 청구 위배한 거예요? 헌법이 나오냐? 헌법 27조에 재판 청구권을 검사가 위배했다. 불기소 해버리니까. 불기소 해버리니까.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거 폐단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사실과 뭐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부수적으로 써내는 게 재항고예요. 그게 인용된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것도 한 1년 걸려요. 웃기죠? 뭐 대법원에서 그런지 한 1년 걸리는데 꼭 해줄 듯 하면서 잘 안 해주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1심 경찰 고소, 2심 검찰 고소, 3심
항고, 고검 항고, 4심 고법의 재정 신청, 5심 대법원의 재항고, 6심이 뭐라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 소원을 하는데 권리구제형과 또 위헌법률심사형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권리구제. 이것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옛날에는 뭐 좀 많이 인용하더만 지금은 헌법재판소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총 6심입니다. 유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1심이 경찰, 2심이 검사, 3심이 이제 형사법원 1심, 2심, 3심 대법원, 5심이죠 그게. 여하튼 이제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들 한 2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드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염두에 두십시오.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다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